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가릴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에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여러 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알 수 없겠지만 저 또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단 1%라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는 꾸준히 최신 뉴스 분석을 해야 됩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하면서 가장 확률이 높아 보이는 종목들, 관심 종목들을 계속해서 내어드릴 거고요. 저만의 한 끗 다른 시선으로 여러분들께 보다 더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골라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포스코 케미칼 놓쳤다면 2차전지 2주식 진짜 마지막 50배 터집니다. 놓치면 후회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2023년도 유망업종 자료집을 무료로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영상 마지막에 제시해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꼭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3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고요. 이 자료집만 받아가셔도 주식시장에서 2023년도 이번 연도에 정말 마음 편하게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싸그리 정리해 놨으니까요. 섹터별로 준비해 놨으니까 꼭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2차전지 시장,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시장은 바로 미국 시장입니다. 사실 중국은 이미 거의 완성된 시장이고요. 자국 제품들을 많이 사용하고 그 이외에 유럽도 있겠지만 가장 크게 이제 막 성장하고 이제 막 만들어지고 이제 막 매출이 날 만한 가능성이 높아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시장은 바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입니다. 거의 뭐 1%, 2%밖에 안 됐었던 미국의 전기차 시장 비율이요. 이제 곧 2030년도에는 50%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 2040년도까지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과반을 가볍게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정말 이런 시장에서 50배 이상의 성장이 나오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이런 시장을 적극적으로 노려가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역시나 핵심이 되고 있는 기업들 주목해 봐야겠죠. 일단은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입니다. 첫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두 번째는 포드, 세 번째는 우리나라의 기아, 그리고 쉐보레, 현대차 등이 될 수 있겠죠.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인 테슬라, 그리고 그 다음을 이어가는 포드 정도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현대차, 기아차야 워낙에 이미 한국 배터리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미국 정말 미국 시장에서 성공해서 전기차 배터리를 많이 매출을 내고 싶으면 테슬라하고 포드를 노려봐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내재화를 열심히 진행 중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존에 지금 이제 배터리 기업을 의존하고 있어요. 테슬라도 한 발 물러선 배터리 내재화. 완적차들 어려움 겪는 이유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테슬라도 의존도 일본의 파나소닉이 87% 이게 비율이 좀 바뀌긴 했어요. 한 1년 전 거라서 LG엔솔이 19% 중국 기업이 21%인데 이제 아직까지는 좀 의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내재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텍사스 사업장 확장 윤곽을 보이고 있고요. 텍사스 면허 규제국의 드라이브 유닛, 금형 공정 배터리, 테스트 양극재, 배터리셀 공장 관련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7억 7,500만 달러 중 대략 3억 6,800만 달러의 배터리 공장에 투자하고 거의 절반 정도를 투자하는 거죠. 전기차 보급을 위한 저렴한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신들이 직접 만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위험에 대한 부분도 지긴 지겠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테슬라의 매출을 잘 내고 있다고 해서 좋아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포드 같은 기업들의 마음을 잡아줘야 전기차 업계에서 성공할 수가 있겠죠. 배터리 업계에서. 실제 그럼 포드의 전략은 어떠냐? 포드 5년 내 전기차 점유율 8% 달성 목표, 5년 이내 전기차 시장 점유율 8% 달성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인데요. 점유율 8% 확보하기 위해서는 분석 결과 경쟁사 대비해서 최대
80억 달러, 대략적으로 10조 3천억 원의 비용이 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제조와 공급망 및 유통 운영에서 비용을 최대한 줄일 것이 핵심이고요. 포드는 새로운 전기 트럭과 SUV 디자인을 확정하고 배터리 셀 비용을 70달러 미만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자신들이 가격을 낮춰서 열심히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경쟁하겠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그런데 요즘에 이 포드의 이 마음 먹은 것 생각보다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습니다. 테슬라에 이어서 포드도 전기차 가격 인하 전쟁 본격화라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테슬라가 치킨 게임이 들어갔죠. 전기차를 옛날부터 기가 팩토리형으로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만드는 테슬라 지금 이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가격을 깎아버렸어요. 자신들의 이윤을 포기하면서 깎아버렸는데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잘못해선 포드가 지금 안 그래도 별로 남지 않는 이윤에 가격까지 깎게 되면 적자까지 날 수 있는 상황이죠. 벌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의 포드 자동차가 전기차 머스탱 마하 2의 가격을 최대 8.8% 5,900달러로 인하하기로 했다라고 보도했다. 포드의 공급망 효율화 등 전기차 등을 통해서 전기차 생산 설비를 절감해서 가격 인하가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포츠 유틸리티인 머스탱 마하2는 테슬라의 모델 Y의 경쟁 모델로 이번 가격 인하는 테슬라를 의식한 대응 조치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경쟁사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10조 정도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상황에서 가격 인하까지 때려버렸으니 사실 포드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가격을 낮춰야 될 것 같은데 그 분야가 가장 첫 번째 분야가 되는 게 어디냐? 바로 배터리 분야입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배터리 가격을 낮추려고 하고 있냐면 SK, 포드, 합작 배터리 공장 장비, 윤곽, 한국 다수 선정 속 중국짐이 주목된다는 내용입니다. 일단 중요한 점은 기존에 포드가요 SK온하고 많은 계약을 체결해서 합작 공장도 짓고 발주도 하고 조립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해내려고 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바로 어떤 문제냐? 포드가 앞서 보셨듯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더 가격을 빠르게 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 행동이 뭐냐? 싸움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SK하고 포드가 같이 설립한 SK 글로벌이라는 기업하고요. 그리고 이 중국의 기업하고 대결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더 포드의 본격적인 배터리 가격 낮추기가 들어간 건데요. 최근에 어떤 만행을 저질렀느냐? 포드 배터리 논란의 일구심 증폭, 중국산 LFP로 넘어가려는 의도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가 자동차에 결함이 생겼다라고 하면 보통 출시하고 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 전까지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 자신들끼리 출시를 좀 연기하겠습니다. 좀 조용히 하는 게 좀 특징인데 이게 외부에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이 뿌려졌어요. 실제 SK 배터리 불량, 포드 전기 픽업 트럭 생산 중단이라는 내용입니다. 고객에게 인도도 안 된 상태에서 조사도 안 하고 이례적인 발표다라고 외신이 전했고요. 외신은 창고 보관 트럭 배터리 화재 때문에 콕 집어서 문제를 찝었다고 합니다. 창고 보관 트럭 배터리 화재 때문 지금 현재 SK온 문제는 아닌 듯이라는 내용이 솔솔 나와주고 있죠. 자, 그래서 이 결국 내용은 무엇이냐? 이제 SK 지금 현재 온의 배터리를 문제 삼아서 어떤 것을 지금 현재 중국의 배터리를 사용할 만한 명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그 다음에 이 의심이요 정말 확신으로 바뀌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최근에 나왔던 이 기사입니다. 포드가 중국의 배터리 기업과 기술 라이선스 방식의 100% 자회사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고 해서 이 미국의 법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법이거든요.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피해를 보고 있는 옆에서 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죠. 한국은. 지금 현재 사실상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중국을 겨냥한 법인데 중국 기업이 미국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놨어요. 그런데 편법으로 썼습니다. 포드가 100% 자본을 다 내고요. 중국 기업이 정말 기술만 지원하는 쪽으로 회사를 설립한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4조 4,647억 원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제 공장에서 중국의 배터리 기업과 협력을 해가지고 배터리 생산을 하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공장에서는
LFP 배터리 생산해서 수익에 증진시키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싸게 배터리를 만들겠다는 내용이죠. 포드는 테슬라처럼 LFP 배터리를 사용해서 배터리에 필요한 코발트 양을 줄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포드는 올해 말 머스탱 마2의 LFP 배터리를 제공하기 시작해서 내년에는 F150 라이트닝, 이게 지금 SK 블로벌, SK의 배터리가 들어갈 예정이었던 자동차거든요. 픽업 트럭에도 장착할 예정이다. 배터리는 지금 현재 중국에서 공급한다. 중국 기업이 공급한다. 이런 이야기가 솔솔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갈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갈등을 생기고 있는 거죠. 뭐 어떻게 말하면 머리를 잘 쓰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말하면 와 이보다도 악덕할 수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솔직히 우리나라 국내 기업인 SK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불편한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마음처럼 잘 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죠. 중국의 역공 포드 지금 이제 중국 기업 CATL 합작 기술 유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 보셨듯이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이 회사가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100% 누구의 자본으로? 포드의 자본으로 지금 현재 이 회사가 이 공장이 지어지는데 CATL 중국의 배터리 회사는 기술만 주는 겁니다. 그거 딱 봐도 기술 빼먹히고 도망치면 사실 어떻게 막을 수는 있는 방법이 딱히 없죠. 그죠? 이제 그래서 중국이 반발을 한 거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 너네 이거 일부러 중국의 배터리 기업의 CATL 거의 중국 1위 기업이거든요. 핵심 어리 대단한 기술을 포드가 빼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의견을 중국이 발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옛날 같으면 이렇게까지 발언을 안 했을 텐데 왜 이런 발언을 했나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방산 기업 제재에 이어서 추가적인 제재를 한 건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추가적인 계속해서 규제라든가 제재라든가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중국이 보이고 있는데 이건 뭐 물론 합산 계약 무산 가능성은 좀 낮긴 하지만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됐나라고 살펴봤더니 중국 정찰 풍선이 촉발한 갈등의 지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대체 중국의 이 정찰 풍선이 무엇이냐? 지금 어떻게 문제가 되고 있냐면 생긴 건 요렇게 생겼습니다. 중국 정찰 풍선 내부 구조 추정도 뭐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냥 풍선처럼 생겼고요. 여기에서 뭐 태양광 패널 달아놓고 뭐 이런저런 뭐 카메라나 레이더나 통신 장비 등이 탑재되고 해당 탑재물이 둥둥 떠다니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자신의 영토 안에서 혹은 허락받은 국가들 주변에서 정보를 수집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풍선이 두둥실 떠가기 시작해서 알래스카를 거쳐서 미국까지 갔죠. 예,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원래 보통 다른 국가가 넘어가기 직전에 자폭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자폭을 했어야 되는데 방관했다는 거죠. 물론 중국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제 민간 업체고 정말 조사용이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중국 기업이 민간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국 기업은 사실상 중국 국영 기업하고 다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들. 딱히 다를 게 없죠. 게다가 만약에 이 풍선이 날아갔을 때 만약에 딱히 만약에 뭐 통신도 잘못됐고 만약에 다 끊어졌고 해서 자신의 실수다라고 하면 사실 이것을 파괴했을 때 별 큰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파괴했더니 왜 이걸 파괴하느냐라면서 반발 섞인 목소리를 냈었죠. 그래서 사실상 이 상황적인 모습을 봤을 때 미국이 중국한테 뭐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거 무슨 일이냐 너네 이거 장난질 치려고 보낸 거야 아니냐라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뭐 진실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커졌거든요. 바이든 시진핑과의 중국 정찰 풍선 대화할 것 격추는 사과 안 한다라는 내용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사과할 이유가 없죠. 바이든 풍선 대응 논란 직접 설명 미중 정상談判 통해서 해결 의지 진상규명 원회 신냉전은 아니다. 다른 세계 물체는 중국과 관련 없는 듯 미국 중국 정찰풍선 잔해 회수해서 완료했고 FBI에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갈등을 끝낼 생각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FBI를 가져가 가지고 잔해물을 가지고 조사를 하겠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굉장히 커지고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국에게는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생각보다 포드가 지금 현재 가격에 낮추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특히나 SK는 더욱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가 기회가 있을 때 조금이라도 이 배터리 세계의 핵심을 잡고 대한민국 기업이 매출을 낼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 남은 시간 동안, 이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놓은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 고민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대형 이슈, 최근에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뭘까? 역시나 이 뉴스입니다. 제가 어제도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는 건데요. 테슬라 3천만 원대 전기차 출시 3월 1일 지금 현재 투자자 데이를 주목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테슬라가 내달 1일 투자의 날을 개최해서 향후 회사의 발전 방향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걸 보통 마스터 플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마스터 플랜이 이번에 세 번째죠. 마스터 플랜은 테슬라의 사업 계획 및 경영 목표 등을 담은 일종의 장기 청사진이다. 수많은 자동차의 셰시가 여러 겹으로 쌓인 모습이 현재 노출이 되는데요. 이렇게 홍보를 했어요. 셰시가 쌓인 모습들을 공개했는데, 뭐 보통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우리나라 말로는 뭐 보통 샤시라고 보통 많이 표현하죠. 자동차의 뼈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겹겹이 쌓아 올린 이 요런 것들을 공개했는데, 요 내용을 좀 풀어본다라고 하면 어떤 게 나오냐? 작년 10월에 새로운 전기차 플랫폼은 지금보다 크기가 작고 제작 비용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내용까지 확인해 봤을 때에는, 여러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3천만 원대의 보급형 테슬라에 대한 힌트가 확인되었다라고 투자자들은 좀 예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실제로 작은 자동차를 만드는데 이 자동차에 만들기 위해서 여태까지 직전에 나왔던 자동차들의 핵심 기술을 모아서 만든다고 했거든요. 근데 바로 직전에 공개한 자동차가 뭐냐면 트럭입니다. 운송용 트럭을 하나 막 공개했어요. 근데 이 운송용 트럭을 가장 싸고 효율 높게 잘 만들기 위해서 핵심이 뭐냐면 배터리가 원통형 배터리였다는 점인데, 아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봤을 때, 특히나 가격적인 부분 3천만 원대라는 가격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원통형 배터리로 인한 원가 절감이 가장 핵심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업계가 뒤집혔다. 머스크 만든 원통형 배터리 뭐길래? 라는 내용 한번 기사에 볼게요. 테슬라가 게임 체인저로 불러온 4680 배터리라는 거고요. 양산에 성공했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4680 배터리는 지름 46mm, 길이 80mm의 지금 이제 원통형 배터리고요. 기존 원통형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를 5배 높이면서도 파우치나 각형과 비교해서 낮은 비용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을 모아서 저렴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흐름을 누구도, 바로 포드도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따라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서도 여러분들 설명드렸듯이 기존에 이렇게 LFP 방식을 LFP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중국의 기업체를 옮겨온 것도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뭘 따라한 거예요? 그죠? 이거 테슬라 따라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도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죠? 테슬라 따라했는데, 아마 이 원통형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포드도 분명히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의 대표적인 생산 기업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자체적으로 테슬라가 생산합니다. 다만 처음에는 많이 부족하겠죠.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BMW는 자체 생산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파나소닉이 직접 생산하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정도가 원통형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잘 만들 수 있는, 정확하게는 4680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의 LG엔솔하고 삼성 SDI가 이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전기차 섹터에 저렴한 자동차 바로 4680 배터리가 주도할 것 같으니까 바로 개발에 들어갔죠. LG엔솔은 테슬라로부터 4680 배터리의 대량 공급을 직접 요청받았습니다. 삼성 SDI는 최종 지름과 높이가 결정된 뒤 미국 리비안, 유럽 BMW 타겟으로 러브콜 신호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최근 LG엔솔은 충북 청주시에 배터리 생산 라인을 증설했다고 합니다. 4조 원 규모로 대규모 신규 투자를 했죠. 실제 이런 걸 해놓으면은 한번 해놓으면 아마 미국에 있는 공장도 쉽게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 공장으로 이제 바꿀 수도 있는 지금 이제 경험을 좀 쌓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 SDI는 46 땡땡 지름을 아직 안 정해진 거죠. 배터리의 높이죠. 높이를 최종 확정할 경우 본격적인 생산 체계제를 준비할 진행할 방침이다라는 내용이죠. 이미 준비 직전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업에 이거 뭐 삼성도 좋고 LG도 좋은데 그들 중에서 핵심 기업이 뭘까? 굳이 찾아보면 역시나 LG가 아닐까 싶습니다. 포스코 리튬 솔루션 설립, 수산화 리튬 생산 준비 끝이라는 내용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앞으로 이 배터리 잘 만들려면 원자재 공급이 잘 되겠죠. 3, 4단계 사업을 통해서 2028년째 지금 현재 수산화 리튬 생산 능력을 연간 10만 톤 규모로 늘릴 계획입니다. 전기차 25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배터리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규모인데요. 이제 LG 엔솔의 향후 7년간 포스코 그룹 양음극재를 구매하겠다라고 이미 약속이 되었고 수조 원째, 수십조 원대 계약들이 연속해서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계속해서 터져 나왔고 심지어는 LG 엔솔하고 GM의 합작사에서도 구매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봤을 때 역시나 LG 엔솔 쪽이 중요하게 떠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심지어는 LG화학이요 북미산 리튬 확보가 최근에 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완벽하게 대비했다는 내용인데요. LG화학은 앞서 호주 광산을 보유한 중국 최대 리튬 공급업체 해당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 이력이 있었는데 이것만으로도 그래도 꽤 경쟁력이 있었는데 최근에 LG화학이 한국 전기차 배터리 소재 기업 중에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 광산업체인 피드몬 트리튬과 20만 톤 규모의 리튬 정광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리튬 정광은 리튬 광석을 가공해서 농축한 고순도 광물로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수산화 리튬을 추출할 수 있는 원료다. 자, 그러면 이 원자재다. 이 원자재를 이미 확보했다.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 LG 엔솔이 탄탄한 공급망과 함께 저는 이 패벳 이 원통 배터리 시장을 가장 주도할 만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처음에는 누구에게 테슬라에게 매출을 내다가 서서히 이 테슬라의 흐름을 따라오는 포드에게 매출을 내면은 굉장히 좋은 결과가 미국 시장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특히나 LG 엔솔은 중국을 제외한 배터리 점유율 1위입니다. 한국의 3사가 53%인데 특히나 미국 시장에선 독보적인 지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LG 엔솔 시장 중심의 움직임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최근에도 여러분들 올라간 종목들 보시면요. 다 LG 엔솔 향 기업들이 막 급등했습니다. 에코프로 나 자체만 봐도 대단하지만 이 기업이 왜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향이니까요. 에코프로 BM 왜 올라갔습니까? 그쵸? 그리고 여러분 코스모 화학 왜 이렇게 많이 쐈어요? 이거 다 LG 향 가능성 높은 기업들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최근에 LG 쪽으로 붙는 기업들입니다. 실제 과거부터 붙어 있었거나 이런 애들이 가장 제일 잘 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우리가 원통형 배터리를 볼 때에도 LG 향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을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의 세 가지의 종목은 바로 똑같이 LG 쪽에 조금이라도 엮여 있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동원 시스템즈라는 기업입니다. 동원 시스템즈가 585억 투입 2차 전지용 원통형 배터리 캔 공장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동원이에요. 그 캔 만드는 곳인데요. 이 통조림 만드는 곳인데 이걸 규모를 키워서 원투열 배터리형 캔도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쪽이 이제 LG 쪽하고 엮여 있어요. 이 생산에서 납품한 쪽이 엮여 있기 때문에 직접 수혜를 좀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시장의 수혜까지는 못 보겠지만 국내 시장에서만큼은 꼭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 원통의 2차전지 캔 생산 능력 내년에 2배 이상으로 확대. 동일하게 동원과 똑같이 원통형 배터리 캔을 만들고요. 해당 기업도 LG랑 엮여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테이펙스입니다.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제조에 필수로 사용되는 2차전지형 테이프를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원투형 전지 시장 점유율이 국내 80%, 글로벌 30%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테이프 뭐 그까짓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실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국내 점유율 80%, 글로벌 30% 수준이면 독보적입니다. 이거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점유율 정도면. 이 회사의 2차전지 매출액은 2021년도 42%에서 2023년도 56%, 2025년도에 65%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이크팩스 빼놓지 말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원 시스템즈, TC 스틸, 테이펙스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된 일정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테슬라의 지금 현재 투자 대회, 죄송합니다. 투자자의 날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부분을 잘 확인해 보시면 공략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이때 원통형 배터리 정말 싸게 나오는 전기차가 출시된다는 일정이 나오면 분명히 주가 움직일 만한 기업들, 이 기업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업들이 당장에는 안 움직일 수 있지만 이런 종목들 천천히 모아가면 정말 바닥에서부터 이제 아직도 시작도 안 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좋은 수익들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영상을 여러분들께 종목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유망업종 자료집 받아갈 수 있는 방법까지 드리겠다라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죠. 해당 무료 유망업종 자료집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핸드폰에서 이재진이라고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앱 스토어에 여러분들께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셔서 이재진이라고 여러분들께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요. 이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폰, 삼성 핸드폰 사용하시는 분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고요. 아이폰은 이 애플 스토어입니다. 삼성 핸드폰은 거의 삼성 핸드폰 쓰시니까 요거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하셔서 돋보기 버튼, 검색 버튼 클릭하시고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젠이라고 검색하시면 맨 처음에 이젠이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 나오는데요. 요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무료 설치 버튼 나오고요. 무료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료 설치 버튼 누르고 들어가시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리 무료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요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급등 추천주, 창전 시황, 급등 포착 자료, 매일매일 새로운 컨텐츠들을 무료로 업데이트 드리고 있는데 요걸 이용하실 분들은 이재진의 상한가리 무료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있으실 거예요. 클릭하시면 아마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나올 텐데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회원 가입도 핸드폰 번호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인증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아이디랑 비밀번호, 최소한의 여러분들께 아이디랑 비밀번호 만드셔도 정말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개인정보 보호되게 잘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아이디 비밀번호 까먹지 마세요. 이거 매일 로그인 하셔야 되니까 까먹지 마시고 아이디 잘 만들어 두시고 접속하시면 급등 추천주에서 2023년도 2배 급등 후보주 총정리 있습니다. 세 번째 자료집 있으니까요. 요거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무료 자료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시장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단기 급등 종목들 이렇게 직접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뭐 탑 머티리얼스라든가 뭐 그 위에 뭐 이런 그 위에 다음 종목들 여러분들께 이렇게 새롭게 뭐 MDS 테크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새롭게 무료로 여러분께 제시해드리고 있는데요. 확률은 대략 한 80% 정도 됩니다. 단기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욕심만 부리지 않으면 충분히 4-5% 3에서 4-5% 수익 볼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 내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매일매일 시황도 드리고 있는데요. 아침 8시 30분에 보통 주식장이 시작은 오전 9시 시작하죠. 근데 저는 30분 일찍 8시 30분에
전날 해외 시장은 어땠고 우리 주식 시장은 어떻게 주요 지표들 어떻게 움직였으며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판단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전일자 상승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나왔는지 오늘 당장에 어떤 뉴스가 나왔고 제 의견은 어떤지를 쭉 적어놨으니까요. 해당 글을 매일매일 여러분들께서 읽으시면 주식시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이 마감하고 나면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다라고 생각됐던 종목들을 반도체 AI 관련 종목들이 주목되면은 반도체 관련 이슈가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종목들이 가장 강하게 급등했는지 지금 이제 테크놀로지, 서플러스 글로벌, 펜트론 같은 종목들을 오늘 시장에 강한 종목들을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내일 시장에 또 대응하는데 다음 시장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다양한 컨텐츠를 100% 무료로 여러분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까 무료로 회원가입하시고 여러분께서 무료로 컨텐츠 이용하시고 무료 유망업종 자료집까지 모두 싹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